네, 차트가 답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공략을 해볼지, 차트에서 보이는 패턴은 무엇인지 두 개의 차트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쭉 빠지는 시장을 보면서 불안했지만 다행히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서 차트도 제재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또 골라볼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복귀 차트 먼저 공개해 볼게요. 네, 복귀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폭을 많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했고요. 이제 네. 조금 하락할 때 좀 오른 차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이제 9월 달이죠. 보통 9월에서 10월까지 코스피가 이제 급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9월에서 오히려 횡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9월 초거든요. 네. 그래서 삼각수렴 패턴이 출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각수렴이라는 거는 고점은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점은 높아지는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그다음에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보통 이제 수렴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수렴해서 이동평균선이 하나로 모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이기 전에 이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라인이죠. 삼각수렴의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날 골든크로스 신호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렴을 이탈해서 상방 추세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12월 4일 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이후에 쭉 횡보하다가 12월 23일 날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옴으로써 이제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저항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이후에 쭉 상승을 해서 한번 조정한 다음에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이제 최근 한 2, 3일 정도는 당연히 차트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라인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도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려는 추세 상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보시기 전에는 삼각수렴은 이 구간에서 고점은 낮춰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수렴을 해서 이제 상방 추세로 보여줬을 때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각수렴 패턴이라는 게 이제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리고 마주치는 부분에서 에너지가 응축됐을 때 폭발력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할 때 소외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투자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이 종목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LG 이노텍입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의 카메라 모듈 업체를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폰 모듈이 들어가는 걸로 되게 유명했고요. 이제 상승폭이 있었을 때는 보통 아이폰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거나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임박했었을 때 이 라인에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12월 23일 이 구간 때도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이유가 아이폰 12가 나왔는데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면서 관련주인 LG 이노텍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아이폰 모듈 관련주로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당연히 전장 사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흥했는데 LG 이노텍 또한 카메라 모듈이 자동차에 납품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선에서 그런 재료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 종목 지금은 조금 차트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현재 LG 이노텍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좀 더 보셔도 되는데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조금 자제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일선 추세를 겨냥하고 매수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도 최근에 시세 분출이 됐는데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지 않고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겠지만 신규 접근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럼 이 패턴을 보고 우리가 LG 이노텍이 아닌 제2의 LG 이노텍을 골라볼 텐데요. 전고점 재도전을 시작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차트 한번 봐볼게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잘 모여 있습니다. 힘을 굉장히 많이 응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밑에서부터 보면은 일단 12월 20일 날 보시면은 시세가 10,000원 초반대인데 이때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수직으로 올라왔어요. 네, 거의 보시면은
14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때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수익을 얻은 종목입니다. 그때 뭐 시장에서 워낙 부각도 많이 받은 종목인데요. 이때 단기적으로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불출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재료 소멸로 당연히 조정 구간에 들어섭니다. 네, 조정 구간이 코스피 상승과는 전혀 무관하게 쭉 이어졌고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힘을 응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방금 전 복귀 차트로 삼각수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삼각수렴으로 힘이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고점은 계속 낮춰지고 있고요.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필 오늘 이제 화요일 날, 오늘 방송이죠. 오늘 방송날 삼각수렴을 상방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오늘 금일봉에 깜빡깜빡 거리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골든크로스 신호가 나타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은 삼각수렴에서 상방 추세로 이탈을 이제 위로 이제 시작하는 종목으로서 앞으로 조금 더 시세가 분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생각으로 종목을 제가 가져와 봤고요. 지금 차막에 굉장히 이제 훌륭하게 조정을 잘했습니다. 조정도 조정이고 크게 이탈하지 않은 톤에서 힘을 많이 모은 종목들은 당연히 이전의 신고가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격하게 오른 종목은요. 사실 조정이 나왔을 때도 바닥을 많이 붕괴시키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밀리다가 다시 횡보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버텨줬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과연 전고점까지 또 수직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혹시 하죠. 답변이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나왔나요? 네, 이 종목이 넵튠 종목입니다. 넵튠 종목 굉장히 시장이 핫했던 종목인데 심지어 이제 뭐 거의 경고까지 맞았던 종목으로서 오늘도 많이 올라요. 네, 오늘도 오늘 그래서 상방 추세로 이제 추세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보시면은 11월 23일 날 강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카카오에서 지분을 이제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고요. 거의 시초가 대비 한 7거래일 만에 15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은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오늘 이제 상방 추세로 상향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넵튠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게임 서비스 제공 업체로 최근에 당연히 게임이라든가 OTT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흥하면서 엔터주들과 함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카카오 게임즈로부터 1,900억 원의 3자 유상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카카오 게임즈로 변경됐고요. 보시면은 한 1월 12일 날 카카오 게임즈가 일부 지분 인수를 약간 미루겠다라는 공시와 함께 약간 이제 이틀 정도 하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인수 대금을 납입하는 날이 2월 5일입니다. 즉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 관련 이슈로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시세를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정말 이제 납품 대금을 입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와의 시너지는 더욱 더 상승할 거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넵튠도 이와 마찬가지로 영업 적자가 최근에 절반으로 줄었다는 기사와 함께 최근 이제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넵튠 같은 경우에 금일 현재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적어도 35,000원이죠. 전고점인 35,000원 라인은 한 번 정도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의 지금 상방 추세가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각수렴 매수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삼각수렴은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50%고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도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삼각수렴 후 상방 추세로 전환한 이후에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하셨을 때 적어도 35,000원 라인까지는 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삼각수렴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훨씬 더 이제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5,000원, 매수가는 2만 현재가 좀 제시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35,000원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매수 가능하며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게임주들 지지 단단하네요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의 경우에 지수 하락에 좀 덜 더딘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히려 더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카카오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최근에 뭐 네이버 방금 이제 설명드린 네이버나 카카오 위주로 굉장히 이제 소셜 커머스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관련해서 게임주나 OTT 관련주들은 뭐 주가와 영향을 받지 않고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거 관심 있게 보시면은 적어도 이제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NC소프트도 다시 1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고요. 폴어비스도 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3만 원까지 52주 신고가 경신해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2% 넘게 올라주다가 네.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을 줄여놨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까지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코스닥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최근의 시장 흐름은 어떤지도 전해주세요. 전에 하죠. 냉탕, 온탕을 이제 드나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적어도 이 거래일 반등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오늘 다 5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연히 지금은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하고 매수와 매도를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현금 확보는 항상 30%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초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코스닥 같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폭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급이 굉장히 빨리 돕니다. 기관이 샀다가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았다가 외국인들이 오전에 샀다 오후에 팔았다 이런 이제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코스피는 많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국의 명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이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월화까지는 잠깐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박스권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금 보수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일 5일선을 안착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 두 개 다 고점 박스권 매매로 가정을 하고 코스피는 3,200선에 터치를 하셨을 때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심으로써 좀 보수적인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